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23일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확실하게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쉽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강의를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은 딱 두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체계 혹은 파이널 문제, 모의고사 문제 1200제 들어가 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물론 똑같이 출제되기는 어렵죠. 하지만 관련된 문제로서는 충분히 문제를 파악했었다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지가 있겠죠? A형과 B형이 있을 텐데 여기 고시 클래스에서는 B형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내가 어디 있는 것인지 아니까 보시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는 IP 문제였죠? IP 문제. 그렇죠? IP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IP 문제에서는 IPv4와 IPv6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런 형태가 IP4고 이런 형태가 뭡니까? IP6죠. 그래서 이게 한 바이트잖아. 그러니까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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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니까 32비트가 맞죠? 그리고 4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4비트 16진수니까 16비트죠? 16비트짜리가 몇 개? 이런 게 몇 개? 8개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얘는 32비트로 나눠서 4개의 단위로 여기는 128비트인데 128비트 총 비트수, 이건 총 비트수. 그 다음 한 개당, 한 섹션당 몇 비트? 8비트짜리가 4개가 있는 거고. 이거는 한 섹션당 16비트짜리가 몇 개? 8개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브로드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첫 번째 32비트, 8비트 네 부분. 그죠? 그 다음에 16비트 8개 부분에서 1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트림입니다. 트리. 트리에서 순위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고 E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E가 있고 그 다음에 F가 있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중의도 할 줄 알고 전의도 할 수 있고 후의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다 배웠던 겁니다. 다 한꺼번에 나와서 좀 시간이 걸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죠. 레벨 선의는 이제 위에부터 가는 거니까 이걸 뭐 모른다고 해도 이거는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1번의 전의 같은 경우 1번은 전이었나요? 중의로 갔죠. 그 다음에 3번이 전이었네요. 4번이 후였네요. 얘네 세 개 중에 답이겠죠. 왜? 레벨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전이는 어떻게 됩니까? 중의는 좌, 근, 우잖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전이는 근, 좌, 근, 좌, 우 이렇게 되죠. 근, 좌, 우. 그 다음에 후위는 좌, 우 그렇게 되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중의는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면 중의는 어떻게 돼? 근, 좌, 우잖아요. 그 다음 좌, 근, 우, 좌, 근, 우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이 얼마야? A죠. 이쪽을 보면 근이 뭐예요? B잖아. 좌가 D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는 근이 C고 여기 E고 여기가 F니까 DBA, ECF DBA, ECF
찾아 맞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파악이 가능해요. 그죠? 중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전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후이면 EFC. 요것만 보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이는 어떻게 돼요? 근, 좌, 우. 그죠? 여기다 근, 좌우. 근, 좌우. 여기도 근, 좌우가 되잖아요. 근은 얼마? A. 좌에는 B가 근이고 좌가 들어가 있네요. 우는 근이 C가 되고 좌가 E하고 F잖아. 그래서 두 번째 전이라고 하는 것은 A, B, D, A, B, D, E, C, E, F. 맞죠? 두 번째도 맞네요. 세 번째 전이도 맞고. 그 다음 네 번째 후이는 어떻게 됩니까? 좌우근이잖아. 좌우근. 그래서 좌우근, 좌우근. 여기가 A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좌가 뭐야? D. 근은 우는 없죠? 근이 얼마예요? B. 우측에서는 좌가 어떻게 돼? E. 우가 F, C가 되잖아. 그래서 DB, A. 아이고 이게 틀렸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방 문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AEF로 돼 있잖아. 체계대처럼 4번이 잘못된 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질문도 했고 또 우리 기본서에 충실히 설명이 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다음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틀리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자, 3번 문제는 인터럽트에 관련된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인터럽트는 입출력 연산, 어떠한 형태의 프로세스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 상태를 중단시키고 실행하는 거. 1번 맞죠? 두 번째는 폴링과 데이지 체인이라는 거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설명을 했고, 세 번째는 인터럽트 추가된 명, 인터럽트가 사이클에 존재할 경우에 실행 다음에 인터럽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만 잘 기억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 3번이 답이죠. 틀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문맥 교환에서 얘기를 했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인터럽트에서 문맥 교환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저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는 엑셀 문제인데요. 엑셀이라는 건 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무에 관련된, 은행에 관련된 함수 FV라고 하는 함수 명령이죠. 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일단은 10원 단위 미만을 절삭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알아도 일단은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값이 나오면 소수 좀 잘라내겠다. 그래서 매월 적립하는 거로 가게 되니까 4%를 12로 나누고 그 다음에 3개월 단위를 3년을 12개월로 나눠서 곱해서 전체 개월수로 월 단위로 처리해주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들 하실 텐데 라운드라는 개념만 잘 잡았어도 라운드 다운이라는 개념만 잘 파악했어도 50%의 확률을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점일수가 n개는 연결급에서 생성 가능한 신장 트리를 설명하라. 그래서 신장 트리 5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았고 스패닝, 즉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뭐냐를 그런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면 노드가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럼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건 사이클이 형성되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생기거나 그죠?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생기거나 완벽하게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간선이 몇 개죠? 3개죠. 간선이 3개잖아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된다면 간선이 어떤 것들이 돼요? 뭐 이 형태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프고 연결되면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서 찾아서 최소 비용을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4개니까 어떻게 돼? 정점이 4개니까 간선은 항상 어떻게 돼? 3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노드의 수가 4개면 간선의 수는 하나 뺀 이것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던 정규화의 개념이죠. 정규화의 개념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제1 정규형은 뭐냐? 그죠? 도메인 원자값으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이 정규형은 뭐예요? 부분 종속을 제거하는 거라 했어. 3 정규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행적 종속을 제거하는 겁니다. 4번은 뭐예요? 바로 결정자와 후보키가 아닌 그러한 종속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 도메인 원자값을 갖도록 해줘라. 디귿,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부분 종속, 니은. 그 다음 리을 기억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난하게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문제 정도는 조금 애매했다. 현재까지는.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문제가 뭐죠? 네. C 언어군요. 자바 언어입니다. 자바. 이것도 역시 배운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바라는 것도 언급이 돼서 자바나 상속성, 다형성,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죠. 과거 문제는. 이번에는 자바의 특징인 try, catch, final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자바까지도 이제는 언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너무 출제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자기의 내용을 출제하는 것 같은 경험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자바를 깊게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try. 자, try, catch, final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어를 쓰고 여기다 어떤 명령을 쓰고 여기다 어떤 명령을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상태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문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어떨 때는 잘 돌아가다가 어떨 때는 특별한 에러에 의해서 튕겨나가게 되어 있죠. 프로그램이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가 뭐 인터넷 게임이든 폰 게임이든 여러 가지 게임을 할 때 갑자기 끝나서 운영체제로 그냥 복귀하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게임을 하다가 모드를 하다가 그냥 핑 하고 에러 메시지 파란 거 뜨고 아니면 에러 메시지 뜨고 그냥 꺼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런 것은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이 실행하는 바탕화에는 뭐가 있어요? OS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OS 바탕화에서 우리는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든 워드를 하든 막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 바깥으로 종료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자음란. 분모가 0으로 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죠. 분모가 0으로 된다는 얘기는 수학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x5에다가 3이다 그러면 x는 5분의 3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5x는 0이다 그러면 x는 5분의 0이니까 0이 다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들어오든. 이거 부정이라고 하죠. 부정 보통. 근데 0x에서 5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값을 x를 집어넣든 간에 5는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x는 0분의 5에서 이건 불능이라고 해요. 이거는 컴퓨터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선생님 컴퓨터에서 왜 연산 이런 게 나와요?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하거나 워드를 하거나 항상 이런 연산들이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냥 빠져나올 거냐, OS로. 아니면 그 안에서 해결할 거냐. 이게 바로 뭐야? try, catch, final이라고 하는 바로 자바원에서 제공한 에러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캐치를 처리해라 이거죠. 어에 틀렸는지, 뭐에 틀렸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왜 틀렸는지 프로그래머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쓰지 않으면 자바 시스템에서 이거는 왜 에러가 났는지 자동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분모가 났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분모를 0으로 나눌 수가 없어. 이런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고, 아니면 제공할 때 이건 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시스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리는 얘가 수행이 되든 어떤 캐치가 수행이 되든 하든 무조건 수행이 됩니다. 무조건 수행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5와 0과 같은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얼른 나와요? 여기를 수행하겠죠. 얘는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수행하는 거야.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거와 똑같죠. 이것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위는 바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프로그램을 보면, 자, try 안에 A가 얼마냐면 3이고 B가 0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불능이라서 무조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자, A를 찍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 A, 5-0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1로 넘어가는 거야. 밑에 있는 내용을 절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절대 A를 출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 캐치로 넘어가. 거기 보면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제공한 메시지고요. 그 밑에 B라고 쓴 거는 사용자가 분모가 0으로 나오는데 이게 B의 개념이야. 그냥 B만 써는 거지. 그러니까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언어에서 갖고 있었던 그 메시지, 제공하는 메시지를 그냥 출력하라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system.println에서 outprint에서 B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문제 출제상 B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는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inally는 무조건 출력이 돼. finally는 무조건 출력이 되는 거야. 이거가 되든 안 되든. 이게 한 덩어리잖아. 자, 이것이 이제 복구가 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수행할 건 어디야? 맨 밑에. 그 다음 문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덩어리니까. 이것을 수행하면 절대 운영체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요 다음, 이 블록의 다음 내용을 수행해야 되니까 맨 밑에 있는 건 뭐야? D를 출력하라 했죠. 그래서 결국 B와 C와 D만 출력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던 문제고,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분모가 0으로 나눈다? 이거는 에러가 나는 그런 작업이구나 했을 때 BCD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전자사명에 대한 얘기죠. 공개키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죠. 공개키라고 하는 것은 키를 막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키를 2개 생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키 생성을 2개. 공개키하고 그 다음에 비밀키를 2개를 생성하죠. 이걸 우리가 개인키라고 합니다. 개인키. 그래서 2개가 같이 물려 있어야만 해독이 되거나 풀려나가는 거죠. 내가 상대편한테 공개키로 너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 그러면 공개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내오면 내가 개인키로 풀어주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전자서명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는 건 사인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그 사람이 정당한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 직접 사인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키를 2개 생성을 해서 암수가 딱 맞는 형태의 키를 생성해서 결합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보내온 그러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수 있게끔 2개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서명이라는 것은 사인의 개념이 돼야 되니까 개개인별로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고유한 개념.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키 개념으로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야? 키를 비밀키로 사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A라는 사람이 암호화시킬 때 바로 비밀키로 암호화시킨다는 얘기. 이게 바로 사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달을 했을 때 바로 얘는 또 뭐 A에 해당되는 뭐야? 공개키를 가지고 A가 만들었을 때 키를 비밀키와 A의 공개키를 다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비밀키로 암호화를 시키면 사인이 되는 거고 그 공개키를 가지고 해독이 되면 아, 너 정말 사인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전자서명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A의 비밀키와 A의 공개키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9번은)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얘기죠. 오브젝트 C, 객체 지향이죠. 자바, 객체 지향. 객체 지향이라는 건 자바 클래스를 선언하고 상속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을 객체 지향이라고 했죠. C#, C++ 다 객체 지향. 파이썬은 정적 타이핑을 지원하는 컴파일러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파이널 문제에서 많이 다뤄봤죠. 파이썬이라는 것은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스크립트. 인터프리터 방식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바나 C 같은 경우 컴파일러 방식,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동적 타이핑이 아니라 정적 타이핑. 동적 타이핑이 뭐냐? 이거는 변수 우리가 C 언어에서 보면 인티저 A 해서 A에다가 3 이렇게 집어넣잖아. 변수의 타입을 정해놓고 값을 치르는 거라면 동적 타입이라는 것은 A에 3을 집어넣는. 이거는 전혀 몰라. 3이네? 그때 정수가 되는 거죠. 정수로 정의해놓고 정적으로 정해놓고 값을 치르는 거고 동적 타입이라는 것은 타입을 정의하지 않고 상수값을 보고서 이게 타입이 결정되어지는 함수입니다. 이것을 우리 파이썬 언어에서 이렇게 동적 타입을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 방식, 파이썬은 스크립트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틀린 문제. 그 다음 10번 문제는 뭐 여러분이 파이널 문제를 봤다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번은 뭐야? 10번 IaaS, PaaS, 그 다음에 SaaS. 이거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클라우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 보는 거라 했다면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죠? 클라우드 시스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이진수에 대한 개념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풀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1010. 이거를 뭐 하라 그랬어요? XOR이라고 했습니다. XOR은 같으면 0, 다르면 1이죠. 이걸 뭘로? 16진수로 끄집어내라. 이건 뭐야? 5. 이건 뭐야? 10이니까 A.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문제. 뭐 이거를 못 푸는 사람 없었겠죠. 다음 무선 인터넷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블루투스, NFC, 와이파이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블루투스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피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NFC라고 하는 것은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 여러분이 핸드폰에다가 유심에다가 그것이 착되게 되면 인식이 될 수 있는 RFID 인식을 가지고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와이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선 인터넷이잖아요. 그죠? 무선 인터넷 집에서 갖고 있는 거. 자, 첫 번째. 블루투스의 동일한 유형의 기기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다? 아니, 다른 데서 되잖아요. 같은 기기에서만 되나? 다 됩니다. 그럼 블루투스 쓸 이유가 없죠. 블루투스를 열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열면 기기들이 쫙 인식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고, NFC 방식은 블루투스 방식보다 최대 전속도가 빠르다. NFC가 가장 느리죠. 가장 느립니다. 가장 가깝게 돼야 되잖아. 예? 이걸 빨리 갈 필요 없잖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NFC는 스마트 통신,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되면 되지 더 이상의 어떤 속도를 빠르게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NF 방식은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가 뭐예요? 이게 유무선 모뎀이에요. 공유기. 여러분이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생긴 거 다 있잖아. 이렇게. 어? 이건 무선.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해서 컴퓨터 연결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기와 인터넷과 연결하기 위한 이런 점을 우리는 액세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NFC는 씁니까? 안 씁니까? 교통카드를 버스에다 딱 대면 그냥 끝나는 거지. 중간에 무슨 영유체가 있냐 이거지. 우리가 스마트폰에 없다면 인터넷 써야 되잖아.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쓰겠다 그러면 물론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지만 데이터 와이파이로 하게 되면 와이파이를 찾아다니잖아요. 그 액세스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공개형 액세스 포인트가 어쨌든 찾아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연결점을 찾는 것을 우리가 AP라고 하는데 이 NFC는 교통카드니까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갖다 대면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단말기에서 뭐 인터넷 쓰든 어쨌든 두 개의 단말기에는 액세스 포인트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최대 통신 거리는 가장 짧은 게 바로 NFC,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이런 순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죠. 12번 문제는 답이 3번. 예,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로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요거는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웠던 거는 시간 할당량이 충분했었는데 이건 시간 할당량을 아주 작게 줌으로써 맹점이 있었던 문제죠. 자, 일단은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이 있었고요. 도착 시간이 0, 1, 3이죠.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이 3, 4, 2에 해당되는 라운드 로빈입니다. 시간 할당량은 얼마 준 거예요? 2입니다. 2를 준 거죠, 인구. 그래서 대기 리스트에다가 잘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우리는 반환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반환 시간을 계산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뭘로 준 거예요? 응답 시간으로 재정의를 해줬죠.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은 아닌데 출제자가 응답 시간을 구하란 말은 반환 시간으로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시간은 이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반환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대기 시간에다가 실행 시간을 더하는 거죠. 시간 시간의 평균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평균치. 평균. 자, 그러면 시간 할당량을 계산할 때 문제는 대기 리스트예요. 대기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데 자, 처음에 2를 주잖아요. 2를 누구한테 줍니까? P1한테 할당하잖아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남죠. 그 다음에 1초, 2초가 지난 상태. 1초가 지난 상태에 누가 들어와요? 4작업이 들어오니까 P2에다가 뭐를 줘야 됩니까? 2를 작업을 주겠죠. 요때까지가 몇 초입니까? 여기가 1초, 2초, 2초, 그 다음에 3초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몇 초 후에 도착을 했어? 3초 후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얘는 3초에 도착을 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3초 되기 전 상태에서는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P1과 P2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도착 시간이 없다고 하죠. 도착 시간은 30초라고 합시다. 30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3초라고 하지 말고 30초라고 하죠. 30초. 그러면 P1한테 2를 할당하고 P2한테 2를 할당하고 다시 누구한테 할당을 해야 돼? P1에다 할당을 해야죠. 이렇게 끝나지. 맞습니까?
여기다가 P3에다가 할당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3초 후기 때문에 3초가 지난 다음에 P1과 P2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둘끼리 일단 처리를 다 하고 3초가 되는 시점에 그때 P3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2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이 상태에서는 어때? 이미 P1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P3이 3초 후란 말이죠. 그렇죠? 이미 1초, 2초, 3초 지난 다음에 3초가 들어온 놈을 생각을 하겠냐고. 이미 들어와 있는 놈을 먼저 생각을 하지. 그래서 1초를 먼저 준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 할당량이 작고 나중에 들어오는 놈이 길어졌을 때 이렇게 배치된다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P2에다가 이제 P3에다 1을 할당하고, 그죠? 그래서 끝나고, 얘도 아까 끝났고, 그 다음에 P2에다가 1을 할당하는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를 30초로 생각을 해봐. 30초로. 그러면 얘네들끼리 노는 거잖아. 얘네들끼리 노는데 동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미 들어와 있는 놈이 우선권을 줘야 되니까 얘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P3 할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P2를 할당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실행 시간은 어떻게 된다? 실행 시간은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3 더하기 4 더하기 2를 더하면 이게 실행 시간이니까 이건 얼마? 3.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대기 시간을 구해 보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P1의 대기 시간은 없고 2가 있죠? 그죠? 2. 도착 시간은 없으니까 제로. P2의 대기 시간은 여기 2가 있고 여기 또 얼마가 있어? 3이 있죠. 2 더하기 1 플러스 2죠. P2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도착 시간이 얼마? 2를 빼줘야죠. P3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잖아. 얼마가 되죠? P3은 2, 2, 1이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도착 시간은 얼마예요? 3초를 빼야죠. 그래서 얼마?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2.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8이 되죠. 8.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1은 8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8이 3이지. 8에다가 3으로 나누니까 8에다가 3으로 나누니까 3, 2, 6. 그 다음에 점 3, 6, 18. 그래서 2.6666 되는 거고 얘는 3. 두 개를 합산하니까 5.6666 되는 거고 반올림하면 5.7에 해당되는 요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던 이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들어오는 이미 들어와 있는 이 0과 1에 1과 2가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달라붙는 형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첫 번째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C 언어죠. 자, 프로그램만 쓰겠습니다. 인티저 A는 150, 120, B는 45, while A not B. 반복하는 거예요. if A가 B보다 크면 A는 A-B. 그렇지 않으면 B는 B-A. 그래서 최종적으로 printf A를 찍어라 이거예요. A를 찍습니다. A만 찍으래요. 자, 반복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걸 돌렸습니다. 조건은 뭡니까? A와 B가 같을 때 종료하라는 얘기죠. 같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while을 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A가 120이고 40이니까 참이죠?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럼 물어봐. A가 얼마야? A가 120에다가 B가 40이었잖아, 45. 참이죠, 참. if를 물어봐야지, 그러면. 150이 45보다 크냐? 이것도 참이지. 그럼 뭘 해준 거야? 이거 참했으니까 A의 사이를 빼라 그랬으니까 A에서 A 빼기 B니까 얼마가 돼요? 120에서 45를 빼니까 75가 되고 B는 그대로 45가 되는 상태죠. 첫 번째. 두 번째. Y를 또 비교해야 되네. A하고 나 B가 참이야 거짓이야? A가 75, B가 45니까 거짓, 참이죠. 다시 물어봐. if 여기는 A는 75고 여기는 45니까 역시 참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수행하겠네. 이번엔 75에서 45를 빼니까 30이 나오네. B는 얼마? 그대로 45가 됩니다. 맞죠? 또 Y를 비교해. A가 B하고 같냐? 같지 않으니까 참이죠. 그런데 여기 좀 달라. F에서 이게 30이 됐고 이게 45가 되니까 이건 거짓이네. 거짓일 때 뭘 하라 그랬어? B에서 빼라 그랬다고, B에서. 그러면 B는 뭐가 돼? A는 그대로 얼마? A는 변함이 없이 30. B에서 A를 빼라 그랬으니까 B에서 45에서 30을 빼니까 B는 얼마? 15가 되죠. 맞습니까? 다시 while. A가 B하고 이건 뭐야? 역시 참이죠. A가 얼마? 30이고 B가 15니까. 그럼 다시 if 물어봐서 A가 얼마? 30이고 여기가 15니까 참이죠. 맞아요? 참이잖아. 그러면 A가 얼마? 30에다가 15 빼니까 15가 되고 B는 얼마? 역시 15가 그대로 되죠. 지금 현재 상태는 A도 15, B도 15. 다시 Y를 비교합니다. A는 얼마? 15. B는 15. 어때요?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더 이상 수행 안 해. 끝. 이 반복 끝. 그래서 A 값을 찍어라. A도 찍어도 B도 찍어도 둘 다 10이네. 그래서 답이 15가 되는 그러한 시언어 치고는 상당히 쉽게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책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 답은 몇 번? 두 번째. 다음 15번. 정렬된 문제죠. 정렬에 관련된 문제. 조금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렬된 모습, 패스죠. 패스가 1, 2, 3, 4, 5단계로 만들어주고 대체 이게 무슨 정렬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초기 데이터는 6, 5, 8, 9, 4, 2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죠. 그런데 1단계, 5단계까지 다 할 필요 없이 어떤 단계만 해주면 돼요? 1단계만 해주면 되죠. 1단계. 그래서 쉘 정렬을 먼저 해보죠. 쉘 정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만 따져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책에서는 뭐 5, 2, 1순으로 진행하라 이렇게 언급을 해줬잖아요. 근데 안 하게 되면 어떤 거야 돼요? 1.72 곱하기 3제곱근 n으로 계산해 줘야 되죠. 자료가 6개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3. 얼마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의 간격으로 가져가면 된다. 처음에. 그래서 셀 정렬은 최종적으로는 1로 즉 삽입 정렬로 바꿔 나가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하죠. 6, 5, 8, 9, 4, 2죠. 그러면 3 정도로 보면 되니까 6하고 9, 5하고 4, 8하고 2 이거를 정렬하죠. 6하고 그 다음에 4하고 5, 그 다음에 2하고 8 해서 이렇게 읽어내잖아요. 그래서 6, 4, 2, 9, 5, 8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가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쉘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힙 정렬이네. 힙 혹은 힙. 요거는 트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 5, 8, 9, 4, 2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요? 6, 5, 8, 9, 4 이렇게 만들어내죠? 몇 번째로 갑니까?
전체 자료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러니까 n이 6이니까 2로 나누면 3이죠. 그러니까 얘부터 우리가 그룹화시켜서 정리를 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꿀 필요가 없죠?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3하고 2하고 1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를 정렬해라. 9가 큰 게 있네? 9를 이쪽으로 올리고 요로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6을 해야죠, 6. 요 전체를 가져가야 되죠. 자, 6하고 8, 9하고 요거니까 요거만 바꿔주면 되네.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8이 되면 되네, 그죠? 아, 6이죠. 6.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사용할 필요 없고 빼버리고 얘를 이쪽에 올려서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여기 1단계죠. 그러니까 이가 올라가면 2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고 5가 되고 4가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9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죠. 이게 원패스입니다. 역시 아니죠? 자, 버블 정렬을 보죠. 버블 정렬은 6, 5, 8, 9, 4, 2. 버블은. 이건 이웃한 것끼리 비교하잖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5, 6, 8, 9, 4, 2. 이렇게 바꿀 필요 없죠? 5, 6, 8, 9, 4, 2. 이렇게 자리 바꿀 필요 없죠? 5, 6, 8, 9, 4, 2. 이렇게 자리 바꿔야죠? 5, 6, 8, 4, 9, 2. 이렇게 자리 바꿔야죠? 5, 6, 8, 4, 2, 9. 결정됐죠? 요게 패스 1단계입니다. 1단계 또 틀리죠? 마지막으로 선택 정렬을 보자. 선택. 6, 5, 8, 9, 4, 2죠. 선택 정렬은 이렇게 비교하죠. 5하고 6, 8, 9, 4, 2. 요거하고 비교하니까 바꿀 필요 없고 5, 6, 8, 9, 4, 2. 이렇게 하니까 자리 바꿀 필요 없죠. 5, 6, 8, 9, 4, 2. 아, 잘못했어요. 다시 합니다. 6 바꿔야 되니까 5, 6, 8, 9, 4, 2. 얘를 기준으로 항상 움직이는. 요거 바꿀 필요 없죠. 5, 6, 8, 9, 4, 2. 이거 바꿀 필요 없죠. 5, 6, 8, 9, 4, 2. 이건 자리 바꿔야죠. 4, 6, 8, 9, 4, 2. 맞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바꿔야죠. 2, 6, 8, 9, 4. 여기가 5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4가 됐으니까 5가 돼야 되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리 바꾸고 통과. 요거랑 비교해 보니까 자리 바꿔 4가 오고 요 올라왔죠. 그래서 다시 이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4가 돼서 요게 바로 단계 1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 4가지를 다 해봤는데 결국은 어떤 거예요? 나오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출제자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선택 정렬을 조금 꽈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를 결정하잖아요. 자, 거기 순서를 한번 봐볼까요? 선택 정렬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6, 5, 8, 9, 4, 2라고 하면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 찾습니다. 가장 작은 걸 찾아요. 그러면 2를 찾을 수 있죠. 자리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정통적인 기법이지만 출제자는 어쨌든 이 자리에 들어갈 놈을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가장 작은 놈을 비교해요. 그래서 2를 결정하죠. 그죠? 2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 비교해. 4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해서 다 비교해. 그 다음에 5가 되는 이런 형태로 정렬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를 결정할 놈을 선택하겠다. 다 찾아서 가장 작은 거. 두 번째 자리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5, 8, 9, 4, 6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 결정이 되면 여기 결정할 놈을 찾겠다. 쭉 비교해보니까 4밖에 없네. 그러니까 4가 여기 들어오고 8, 9, 5가 들어가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물론 별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정통적인 선택 정렬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들어갈 자리를 결정하겠다. 두 번째 자리를 결정하겠다. 이런 의도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볼까요? 단계 1부터 658, 249. 658, 249죠. 원래 데이터는 658, 942잖아요. 그 다음에 654, 289. 654, 289. 그 다음에 254, 689. 254, 689. 그 다음에 245, 689. 245, 689.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45, 68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 뭐냐면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고 아주 편법적으로 약간 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출제자는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약간 변형을 해본 거죠. 그래서 9를 먼저 결정하겠다. 가장 큰 것부터 결정하겠다. 끝에. 실제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알고리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놈들 중에 가장 큰 놈을 찾겠다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가장 큰 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9자리에 2를 배치시켰잖아요. 자, 끝났어.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놈을 찾기 위해서 싹 뒤져본 거야. 이 상태에서 싹 뒤져보니까 8이 두 번째로 크네. 8 집어넣고 4 위치에다 집어넣죠. 결정했죠? 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쫙 비교해서 세 번째 가장 큰 놈이 누구냐 찾아봤더니 6이네. 6을 배치시키고 9자리에 2를 갖다 놨죠. 여기까지 결정이 됐죠? 그럼 얘를 결정하고 싶어. 그럼 얘네들 중에 가장 큰 값이 5죠? 5를 갖다 놓고 5자리에 4가 들어가 버렸죠. 이거 결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선택 정렬의 정통적인 기법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맞춰서 진행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정렬 방법이었다.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선택 정렬.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결정해 나가는 그런 오림차순 정렬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SQL 문제입니다. 그죠? SQL 쿼리에 대한 명령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select count from 직원 그룹이 나왔죠? 뭐가 빠졌습니까? 첫 번째는 그룹까지 명령을 잘 줬는데 그룹 by라고 하는 게 누락이 됐잖아. 그죠? 요 부분이 틀려서 틀린 문제. 두 번째는 select 별 from 직원까지 맞고 where 조건에서 입사 연도 is null 정확히 쓴 겁니다. 입사 연도가 널인 거를 보여달라. 어떤 걸 보나? 모든 항목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죠. 2번은 무상 없습니다. 3번은 where 조건 중에 이런 형태 지금 뭐냐면 최하고 이걸 썼잖아요. 뭐를? 이름을. 절대 이거 갖고 쓸 수 없다. 이건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최로 시작되는 건 다 쓰는 거잖아. 이건 뭘 쓰는 거예요? like를 써야 되잖아. 절대 이런 건 없어.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써야 유사한 거, 최로 시작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게 3번. 4번은 입사연도 이것도 뭐야?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입사연도 해서 equal을 쓰는 게 아니라 in을 쓰죠. in. 여기 나십니까? in에서 2014년 2015년. 조건이 뭐야? 입사연도가 2014년 5와 입사연도가 2015년 1월을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는 인. 요 개념을 알고 있느냐 한다. 이걸 안 썼죠? 우리 이걸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이 몇 번? 두 번째가 됐던 그런 문제. 우리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면 다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17번. 용량 계산하는 거죠, 용량. 용량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실린더가 트랙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32,768 실린더. 트랙수예요, 트랙. 32,768. 이게 얼마? 15승입니다. 그 다음에 면의 수, 헤드수죠.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트랙이 몇 개? 트랙당 섹타수잖아요. 섹타수 256. 256은 몇 개? 2에 8승.
이건 2의 2승. 그 다음에 섹타당 크기. 한 섹타당 바이트 수죠. 이게 510이니까 2의 9승이죠. 이걸 다 곱하면 돼, 그냥. 실린더가 이렇게 트랙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어도 그 한 원통 같은 걸 트랙이라고 했죠. 실린더라고. 그러니까 한 트랙, 실린더가 32,768개. 이걸 다 곱하면 되는데 이걸 곱해갖고 기가 용량을 계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요 단위가 조금 낯설었다면 조금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곱하면 되니까 32,768 곱하기 4 곱하기 256 곱하기 512로 계산을 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 잡아서 안 돼, 절대. 2의 15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8승 곱하기 2의 9승이면 2의 얼마야? 15에다 17. 요건 8, 30, 15, 25, 34죠. 2의 10승은 얼마? 1K. 2의 20승은 얼마? 1메가. 2의 30승은 1기가잖아요. 30승이잖아. 그러니까 2의 4승 곱하기 2의 30승. 이거 얼마? 16. 이거 얼마? 기가. 바이트가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테이블에 대한 키의 문제죠. 4번이죠. 그 다음 이름 들어가죠.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죠. 이 정도는 다 인식을 할 수 있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주소, 나이, 성별, 부서 코드 이거지. 그 테이블에 있는데, 그죠? 이게 4번이고, 이게 이름이고, 이게 주민번호라는 거지. 이거 4원 테이블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이 테이블 하나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키에 해당되는 후보키들은 뭐야? 4번. 이러면 안 되죠. 중복키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번호 되죠? 주소? 동일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같은 집에. 나이도 안 되죠? 성별도 안, 부서. 이 부서 코드는 뭘로 쓸까요? 어딘가에? 부서 코드로 존재할 거 아니야. 부서 코드, 뭐 부서명, 부서에 뭐 주소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이게 기본키가 되겠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외래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너무 쉽게 물어봤어요. 부서 번호라고 했네. 부서 번호는 외래키다. 맞죠? 1번은 맞고. 2번, 4번은 기본키가 될 수 있다. 얘도 되고 얘도 돼. 정하기 나름이. 누가? 프로그램을, DB를 설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과 나이는 후보키가 될 수 있다.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이거하고 구분해서 얘네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니, 홍길동의 나이가 동일할 수 있잖아. 우리 반에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놈이 두 놈 있어. 그럼 나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잖아. 그 한 명 한 명 구분할 수 없죠. 절대 안 됩니다. 3번은. 네 번째, 주민등록 대체키가 될 수 있다. 이게 기본키가 정해지면 나머지가 대체키란 말이에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너무 쉬웠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너무 쉬웠던 문제죠. 소프트웨어 테스트 검사 단계입니다.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면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세 번째죠. 화이트 박스는 모듈의 내부 교현이죠. 그것보다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결과를 검사하는 것은 이거는 블랙 박스잖아요. 답은 3번. 19번의 답은 화이트 박스에 대한 설명과 블랙 박스만 정확히 알아도 잘 찾을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라 3번 맞군요. 3번. 마지막 배열이죠. 배열. 자, 이것도 우리가 파이널 문제를 잘 봤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모의고사만 봤어도. 자, 행우선, 여루선에 대한 얘기죠. 내가 시언어에서 얘기를 합니다. 시언어는 뭐다? 행우선입니다. 자, 배열을 내가 3행사일이라고 주자. A의 3행사일이라고 하면 A의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1차원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A가 0, 0, A의 0, 1, A의 0, 2, A의 0, 3, 여기가 A의 0, 1, 0.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행우선이야, 행우선. 그러면 여루선은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에 들어간 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여루선이야. 문제가 모의고사에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 20번 문제야, 이거. A의 체lep타를 줬습니다. A의 20행 30녀를 줬어요. 굉장히 큰 줬죠? 요거는 체lep타를 줬다는 것은 한 바이트씩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티저로 줬다 그러면 얘는 2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4바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4바이트 할당할 수도 있고, 근데 정의해줬잖아요, 고맙게. 굳이 1바이트를 차지한다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근데 여기서 실제로 A의 7행 8열은 몇 번지냐 하다, 이런 얘기죠. 8행 7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림만 잘 그려도 쉽게 풀 수 있었다, 문제. 좀 내려볼까요? 메모리가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는 거죠. 여기가 1000번지래요. 1000번지. 그럼 여기가 1001번지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까지는 1029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03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30번씩 증가되니까 여기는 0, 여기는 1, 2, 3, 4, 5, 6, 7, 8. 8이죠. 여기까지 크기가 얼마나 이게 용량이. 어? 여기가 한 덩어리가 몇 개야? 3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30, 여기 60, 0이니까 1000을 뺄게요. 앞에 30. 여기는 60, 여기는 90, 여기는 180, 120, 여기는 150, 여기는 180, 여기는 210, 여기 240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것만 그림만 잘 그려도 되잖아. 240에서 몇 번째? 7번째. 여기가 0, 1, 2, 3, 4, 5, 6, 7이니까 0, 여기 0, 1, 2, 3, 4, 5, 6, 7 여기잖아요. 1, 2, 3, 4, 5, 6, 7 여기에 되는 그러니까 얼마야? 247. 1247번지에 바로 요 메모리 값이 있다. 그래서 행우선일 때는 1000 얼마? 24, 1247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우선일 때. 열이선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열이선 이렇게 이쪽에다 그릴게요. 열우선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그럼 여기가 1000번지야. 그럼 여기 1019번지겠네. 20행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1020. 여기는 1040. 여기는 1080. 여기는 1110. 100. 여기는 1100. 1120. 여기는 1140. 여기는 1180. 60.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라 했어? 8행 7열이니까 8행까지 가야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0, 1, 2,
0, 1, 2, 3, 4, 5, 6, 7. 그죠? 0, 1, 2, 3, 4, 5, 6, 7. 1020, 40, 60이 빠졌군요. 어쩐지. 60 빠졌고, 80, 여기 100, 120, 여기가 140. 그래서 0, 1, 2, 3, 4, 5, 6, 7. 그죠? 7이, 첨자가 7이잖아. A에 8에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훑어갖고 오는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딱 왔어. 그럼 얼마야? 140까지 갔다. 1140. 거기서부터 몇 간? 8행까지 가야 되니까 0, 1. 플러스 플러스 8이니까 1148까지. 그래서 1140, 1148까지가 되는 문제가 되겠으니까 세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 7월 24일 날 치러졌던 문제를 가장 먼저 고식을 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항상 늘 말씀해 드렸듯이 시험 문제는 항상 두 가지 정도는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한 70%는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20%는 그 비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정확히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분포된 거는 맞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본 색깔이 좀 처음 읽는 것이 한 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보면 상당히 쉽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클래스에서는 프리미엄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지금 보셨듯이 우리가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는 기초가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론을 바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는 거, 운영체제 화면, 비트,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소수 정예를 뽑아서 단계로 해서 시험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 과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오기만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반이 될 겁니다. 우리 많이 참석을 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